2025년 3월의 어느 금요일 밤, 서울 강남역 근처는 여전히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술 한잔하러 가는 친구들, 바쁘게 오가는 택시들, 모두가 각자의 밤을 시작하고 있었죠. 그 거리 한 구석에 검은색 소나타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박진수. 그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앱이었어요. 초록색 불이 깜빡이며 대기 중이라고 표시되고 있었죠. 오늘로 꼭 3년째입니다. 62세에 시작한 대리운전. 처음엔 핸들을 잡는 것조차 낯설었어요. 30년 동안 메스를 잡던 손이었으니까요. 그래요. 박진수는 의사였습니다. 아니, 의사였다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띠링. 첫 번째 콜이 들어왔습니다. 강남역 2번 출구. 목적지는 서초동. 진수는 수락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5분 후 픽업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비틀거리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사 회식을 한 것 같았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차에 올랐어요. 아저씨, 빨리 좀 가요. 나 급해요. 말투는 거칠었습니다. 술 냄새가 차 안에 가득 찼죠. 진수는 아무 말 없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 매주세요. 부드럽게 말했어요. 에이, 됐으니까 빨리 출발이나 하시죠. 젊은 남자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백미러로 남자를 봤어요. 안전벨트를 안 맨 채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손님, 안전을 위해서 꼭 매셔야 합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 알았으니까 그냥 가요. 남자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어요. 진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출발했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진수는 묵묵히 운전에만 집중했죠. 15분 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진수가 말했어요. 젊은 남자는 휴대폰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죠. 문을 쾅 닫으며 수고하세요. 인사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진수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지만요. 다시 앱을 켰습니다. 대기 모드로 전환했어요. 10분 후 두 번째 콜이 왔습니다. 이번엔 압구정동이었어요. 목적지는 마포구. 진수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픽업 장소에 도착하니 40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죠. 비즈니스 미팅을 한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 남자가 차에 탔습니다. 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휴, 할아버지가 운전해? 괜찮으려나? 작게 중얼거렸지만 진수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출발했죠. 천천히 가세요. 안전하게.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투였어요. 나이 든 기사를 믿지 못하는 거였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0분 동안 진수는 완벽하게 운전했어요. 급가속도, 급정거도 없었습니다. 신호도 정확히 지켰고 차선 변경도 부드러웠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운전 잘하시네요. 의외라는 투였어요. 감사합니다.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내리며 이번엔 조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수고하세요.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진수도 인사했습니다. 차가 다시 비었습니다. 진수는 핸들에 손을 얹은 채 잠시 앉아 있었어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백발이 섞인 머리, 65세의 노인. 한때는 이 손으로 수술을 했는데, 수천 명의 생명을 살렸는데, 지금은 핸들을 잡고 있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지. 혼잣말이었습니다. 다시 앱을 켰어요. 띠링. 세 번째 콜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했어요. 고급 레스토랑 앞이었죠. 목적지는 한남동 고급 아파트. 진수는 수락하고 출발했습니다. 20분 후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얼굴은 날카로웠고 눈빛은 차가웠어요. 성공한 사람의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진수는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문을 열어줬죠. 어서 오세요. 남자가 진수를 쳐다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진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남자의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게 느껴졌죠. 하지만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차에 탔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시간이 돈이라고요.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진수는 운전석에 앉았어요. 남자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 지금 집 가는 중이야. 오늘 회식 때문에 늦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벌써 15년이야.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그 의사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사, 15년. 아버지, 설마. 진수는 억지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운전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남자의 대화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맞아. 그때 그 의사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의료사고 맞아. 진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면허 정지당했다던데? 뭐 당연하지. 사람 죽였는데.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진수는 핸들을 더 꽉 잡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멈춘 순간 진수는 눈을 꽉 감았다가 떴어요. 지금은 운전 중이었으니까요. 남자의 통화는 계속됐습니다. 복수? 그럴 필요 없어. 그 사람은 이미 망했잖아. 의사 면허도 없어지고. 씁쓸한 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분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한남동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남자가 휴대폰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무심한 한마디와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진수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강민호. 앱에 표시된 이름이었어요. 15년 전 수술대 위에 있던 환자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강석호. 설마 그 환자의 아들? 진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필. 왜 하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어요.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 환자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순간, 그리고 복도에서 울던 유족들의 모습들. 진수는 천천히 앱을 다시 켰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죠. 오늘은 그만해야겠어요. 진수는 앱을 끄고 한강변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한강공원에 차를 세우고 시간을 보니 어느덧 밤 11시. 강물은 검게 흐르고 다리 위에 불빛만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진수는 차에서 내려 난간에 기대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15년.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구나. 진수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지금은 주름지고 떨리는 손이지만 한때는 이 손으로 메스를 잡았어요. 수술을 했죠. 사람을 살렸습니다. 수천 명, 30년 동안 수천 명을 살렸어요. 하지만 단 한 명을 못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의사 면허 정지, 10억 원의 배상금,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 그리고 환자들의 실망,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진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자신이 흰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옆에는 동료 의사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바람이 더 차갑게 불었어요. 진수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가서 시동을 걸었어요. 이제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진수의 집은 작은 고시원이었어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건물.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죠. 새벽 12시가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섰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의사 면허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죠. 면허 정지. 진수는 한참 동안 면허증을 바라본 후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만난 그 남자, 강민호. 15년 전 환자의 아들이 맞을까? 만약 맞다면 그는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있는 거겠죠.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버지를 잃었으니까.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밤을 달리고 있었죠. 진수도 내일 밤이면 다시 핸들을 잡을 거예요. 65세 대리운전 기사. 한때는 의사였던 남자. 그의 밤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진수는 여전히 밤마다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강민호를 만난 그날 이후로도 대리운전은 계속됐죠.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시원 월세도 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했으니까요. 비가 내리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봄비치고는 제법 굵은 빗줄기가 내렸고 차창에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진수는 차 안 조수석에 놓인 비닐 우산을 확인했어요. 혹시 손님이 젖을까봐 항상 준비해두는 우산이었습니다. 띠링. 콜이 들어왔습니다. 픽업 장소를 보니 지난주에 갔던 그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손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진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강민호. 다시 그 사람이었어요. 진수는 거절할지 잠시 망설였지만 손은 이미 수락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일은 일이었으니까요. 20분 후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진수는 차에서 내려서 레스토랑 입구 쪽으로 걸어가며 우산을 펼치고 손님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정장 차림의 민호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고 우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민호에게 다가가 우산을 받쳐들면서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민호가 약간 놀란 표정을 지면서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저번에 그 기사분이시네요. 우산까지 준비하셨어요? 비 오는 날엔 항상 준비해 둡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진수는 민호가 젖지 않도록 우산을 받쳐들고 차까지 안내했어요. 뒷문을 열어주고 민호가 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우산을 접었죠. 자신은 이미 어깨가 다 젖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타며 진수는 조수석에 놓아둔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대충 닦았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었죠. 목적지는 한남동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저번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고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이며 앞을 닦아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진수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했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백미러로 보니 민호가 불편한 듯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편해 보이지 않았죠? 손님 괜찮으세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요. 민호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가시는 길에 24시간 약국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들르실까요? 두통약이라도 사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면 약이 있어요. 민호가 손을 저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필요하실까봐 물이라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진수는 조수석 아래에서 생수병 하나를 꺼내서 신호 대기 중에 뒤를 돌아 민호에게 건넸어요. 미리 준비해 둔 겁니다. 드세요. 민호가 생수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조금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대리기사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나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랜 습관이 돼서요. 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민호는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말했어요. 친절하시네요. 별 말씀을요. 진수는 다시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죠. 한남동 아파트에 도착해서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차를 세웠어요. 민호가 비를 덜 맞게 하려는 배려였죠. 다 왔습니다. 민호가 휴대폰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잠깐 머뭇거렸어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편히 쉬세요. 두통약 꼭 드시고요.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차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문을 닫기 전에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저번과는 달랐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은 후에 차를 출발시켰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잠시 후 다음 콜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병원 앞이었죠. 30분 후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는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배가 많이 부른 것을 보니 임신부였습니다. 진수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펼친 후 임신부에게 다가가 우산을 받쳐들었죠. 조심하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임신부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어요. 움직임이 조심스러웠죠. 진수는 임신부의 팔을 가볍게 잡아 부축한 후 천천히 차까지 안내했어요. 뒷문을 열어주고 임신부가 앉을 때까지 우산을 받쳐들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배가 불러서 느려요. 임신부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천만에요. 천천히 하셔야죠.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진수는 부드럽게 말했죠. 운전석에 오른 진수는 시트 위치를 조금 앞으로 당겼어요. 그리고 백미러를 조정해서 임신부가 잘 보이도록 했죠. 목적지가 어디신가요? 마포구 망원동이요. 알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갈게요. 진수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실내 온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근데 기사님 되게 조심스럽게 운전하시네요. 임신부가 말했어요. 임신하신 분은 특히 조심해야죠. 혹시 몇 개월이세요? 8개월이요. 그럼 곧 출산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진수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감사해요. 근데 기사님, 병원 일하셨어요? 말투가 의사 선생님 같으세요. 임신부의 말에 진수의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죠. 아, 예전에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비슷한 일이었죠.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세심하신 거군요. 별거 아닙니다. 진수는 화제를 돌렸어요. 오늘 검진 받으러 가셨던 거예요? 네, 정기 검진이었어요. 다행히 아기도 건강하고 저도 괜찮대요. 다행이네요. 남편분은 바쁘셔서 못 오셨나 봐요? 네, 야근이라서요. 혼자 다녀왔어요. 임신부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해졌어요. 진수는 그 기분을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분도 가족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거겠죠. 분명 마음으로는 함께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저도 알아요. 임신부가 작게 웃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어요. 비는 조금씩 그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임신부가 작은 신음을 냈어요. 진수가 백미러로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갑자기 배가 좀 아파요. 임신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수는 즉시 안전하게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죠. 어디가 아프세요? 뼈요? 아니면 허리요? 목소리는 침착하고 눈빛은 진지했어요. 의사 시절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배가 막 조이는 것 같아요. 임신부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진수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어요. 이건 위험한 상황일 수 있었죠. 지금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갈게요. 진정하시고 천천히 숨 쉬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30년간 수술실에서 환자들을 안심시키던 바로 그 목소리였죠. 진수는 휴대폰으로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 응급실을 검색했어요. 5분 거리에 큰 병원이 하나 있었죠. 5분이면 도착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심스러우면서도 빠르게 움직였어요. 신호를 정확히 지키면서도 최대한 빨리 움직였죠. 진수는 계속 백미러로 임신부를 확인했습니다. 손님, 저 봐주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천천히 숨 쉬세요. 하나, 둘, 셋.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내쉬고. 호흡을 조절하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임신부는 진수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조금씩 숨이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계세요. 곧 도착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진수의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환자를 안심시키는 의사의 말투였죠. 5분 후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진수는 차를 세우자마자 뛰어내렸어요. 뒷문을 열고 임신부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임신부를 부축해서 응급실 입구까지 데려갔습니다. 진수는 입구에 있는 휠체어를 가져와서 임신부를 앉혔죠. 그리고 직접 휠체어를 밀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님, 임신 8개월 산모입니다. 복통 호소하고 있어요. 진수의 목소리는 크고 명확했고 응급실에서 일할 때 쓰던 바로 그 어조였죠. 간호사들이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대리기사입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아파하셔서 모셔왔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할게요. 간호사들이 임신부를 진료실로 옮겼어요. 진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40대쯤 되어 보이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진수를 빤히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박진수 선생님 아니세요? 진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네, 저 15년 전에 선생님 밑에서 일했었어요. 외과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죠.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식을 전혀 못 들었는데.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수는 간단하게 대답했죠. 간호사는 진수의 낡은 옷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라는 말을 떠올렸어요.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선생님이 대리운전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간호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어요. 산모분 괜찮습니다. 일시적인 수축이었어요. 조금 쉬시면 괜찮을 거예요. 빨리 데려와 주신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의사가 진수에게 말했죠. 다행입니다. 진수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보호자분이 정말 침착하게 잘 대처하셨어요. 의료 관계자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진수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덕분에 산모분이 안정을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진수도 답례했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일어서려는데 옛 동료였던 간호사가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연락처라도 주고 가세요. 제발.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냥 대리기사일 뿐이에요. 잘 지내세요. 그리고 조용히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는 완전히 그쳤어요. 공기는 축축했지만 상쾌했죠. 진수는 차로 돌아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꽉 잡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까 그 임신부였습니다.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사님 덕분에 큰일 안 생겼대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진수는 메시지를 읽으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아기 건강하게 낳으세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앱을 켰어요. 오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콜을 기다리며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의사 면허는 없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도울 수는 있구나. 대리기사로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그 생각이 진수의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해주었어요. 한강변을 지나가는 차 안에서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 온 뒤에 서울 야경은 반짝이고 있었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밤거리를 오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집으로, 누군가는 약속 장소로, 누군가는 병원으로. 그리고 진수는 그들을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65세 대리운전 기사.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었죠. 오늘 밤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박진수는 여전히 밤마다 강남 거리를 누비고 있었어요. 대리운전 앱을 켜고 콜을 받고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일상이었죠.
그동안 민호는 3번 더 진수의 차량을 타게 되었습니다. 우연인지 일부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매번 금요일 밤이면 민호의 콜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무뚝뚝했던 민호의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인사도 정중해졌고 가끔은 조심히 가세요라는 말도 건네곤 했죠. 진수는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민호가 자신이 15년 전 그 의사라는 걸 알아차리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들킬 것 같은 불안감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였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고 올림픽대로는 차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진수는 마지막 콜을 받기 위해 앱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하면 주말이었고 이틀 동안은 쉴 수 있었어요. 콜이 들어왔습니다. 강남 클럽 앞이었고 손님은 2명이었어요. 목적지는 용산구였죠. 진수는 수락 버튼을 누르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20분 후 클럽 앞에 도착했어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중 1명이 민호였습니다. 옆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둘 다 정장 차림이었고 회식을 한 것 같았죠. 진수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자 민호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또 뵙네요. 제 동료예요. 같이 태워주세요. 물론이죠. 어서 타세요. 진수는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차에 타고 나서 진수도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식이었어요? 진수가 자연스럽게 물었죠. 네, 큰 사건을 이겼거든요. 축하 자리였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변호사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사건이었나 봐요. 네, 5억짜리 소송이었어요. 15년을 준비한 건데 드디어 이겼습니다. 민호가 말하는 동안 진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15년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죠. 하지만 티내지 않고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대단하시네요. 15년이면 정말 오랜 시간이었겠어요. 네,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큰 사건이었어요. 이제야 매듭을 지을 수 있게 됐죠. 민호의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역시 강 변호사야. 오늘 정말 멋있었어. 두 사람은 흥분된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진수는 묵묵히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차는 올림픽대로로 접어들었어요. 한강이 보였고 다리 위의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죠. 주말 전날 밤이라 그런지 차들이 꽤 많았습니다. 진수는 늘 그렇듯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했어요. 앞차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옆 차선의 차들도 계속 확인하면서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 소리가 들렸어요. 진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약 100m 앞에서 2대의 차가 부딪히는 게 보였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한 차는 중앙분리대에 들이받았고 다른 차는 옆으로 미끄러지며 전복되고 있었어요. 저기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진수는 즉시 비상등을 켜고 차를 안전하게 갓길에 세웠습니다. 침착했지만 신속한 움직임이었죠. 여기 계세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진수는 차에서 내렸어요. 다른 차들도 하나둘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사고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어요. 다들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하거나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죠. 진수는 주저없이 사고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30년간 수술실에서 일했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누군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것을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전복된 차에 가까이 다가가서 차 안을 들여다보니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안전벨트에 묶인 채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죽은 거 아니야?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진수는 조심스럽게 차 안으로 손을 뻗어서 여성의 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뛰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죠. 살아 있습니다. 누가 담요나 재킷 있으면 가져와 주세요. 진수의 목소리는 크고 명확했어요. 응급실에서 일할 때의 어조였죠. 주변 사람들이 움찔했지만 한 남자가 자기 차에서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깔아주세요. 환자를 꺼낼 거예요. 진수는 침착하게 지시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차 안으로 상체를 넣어 여성의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목을 다치지 않도록 한 손으로는 머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몸을 지탱하면서 천천히 밖으로 빼냈어요. 민호가 어느새 옆에 와 있었습니다. 기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분 다리 쪽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세요. 목이 꺾이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은 협력해서 여성을 차 밖으로 꺼내서 담요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죠. 진수는 재빨리 여성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호흡은 있었지만 약했고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누가 깨끗한 천이나 수건 있으세요? 진수가 주변에 물었습니다. 한 여자가 가방에서 깨끗한 수건을 꺼내 내밀었어요. 이거 쓰세요. 감사합니다. 진수는 수건으로 여성의 이마 상처를 조심스럽게 눌러 지혈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목 상태를 확인했어요. 경추 손상 가능성이 있었죠. 이분은 목을 다쳤을 수 있어요. 절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이 자세 그대로 유지해야 해요. 진수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 하나 반박할 수 없는 진수의 확고한 목소리였습니다. 119에 누가 신고했나요? 네, 했어요. 근데 길이 막혀서 시간 좀 걸린대요.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다른 차량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중앙분리대에 들이받은 차였죠. 운전석에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쪽도 확인해야겠어요. 진수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킬게요. 기사님 다녀오세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진수는 다른 차량으로 달려갔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어보니 남자는 의식은 있었지만 복부를 감싸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남자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남자의 셔츠를 들춰봤어요. 복부에 멍이 들어 있었고 배가 단단하게 부풀어 있는 것을 보니 내부 출혈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이건 심각해요. 즉시 압박해야 합니다. 진수는 차 안에 보이는 재킷을 접어 남자의 복부에 대고 꾹 눌렀습니다. 남자가 신음했지만 진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프시겠지만 참으세요. 출혈을 막아야 합니다. 민호가 뛰어왔습니다. 기사님, 어떻게 그걸 아세요? 의사이신가요? 민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진수는 잠깐 민호를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죠.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이 자세로 계속 압박할 테니 당신은 저쪽 환자 옆에 있으면서 의식을 계속 확인해 주세요. 말을 계속 걸어서 깨어있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호는 다시 여성 쪽으로 달려갔어요. 진수는 남자의 복부를 계속 압박하면서 상태를 주시했습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없었죠. 구급차가 빨리 와야 하는데 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차들이 계속 멈춰서면서 올림픽대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아무도 진수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진수의 지시를 따르며 도울 뿐이었어요.
여러분, 침착하세요. 진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119에 다시 전화해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직전이라고요. 두 분은 저쪽 환자 옆에서 계속 대화를 해주세요. 이름이 뭐냐고, 오늘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고 계속 물어보세요. 의식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진수의 말을 그대로 따랐어요. 누가 리더인지 자연스럽게 인정한 거였죠. 민호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의문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어요. 저 대리기사는 도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까? 5분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계속 남자의 복부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팔이 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압박을 멈추면 출혈이 심해질 테니까요. 그때 저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숨을 안 쉬어요. 진수의 머리가 번쩍 돌아갔어요. 여성이 누워있는 쪽이었죠.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갈게요. 이분은 누가 계속 압박해주세요.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달려와 진수를 대신했어요.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수는 여성 쪽으로 뛰어가서 무릎을 꿇고 여성 옆에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뛰지 않았어요. 호흡도 멈춘 상태였죠. 심폐소생술 해야 합니다. 진수는 즉시 여성의 가슴 중앙에 손을 포겠어요. 그리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30번을 세며 리듬감 있게 가슴을 압박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확보한 뒤 인공호흡을 2번 했습니다.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여성을 살려야 했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숨을 죽인 채로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숨을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계속 압박했어요. 팔이 떨렸지만 리듬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2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성이 갑자기 기침을 했어요.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살아났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민호가 진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다행이에요. 살았어요.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도의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구급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구급차 2대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려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응급처치하신 거예요? 저 대리기사분이요. 누군가 진수를 가리켰습니다. 구급대원이 진수에게 다가왔어요. 대단하시네요. 완벽한 응급처치였습니다. 혹시 의료인이세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게 조금 있어서요. 조금이 아닌데요. 이 여성분 선생님 아니었으면 위험했을 거예요. 심폐소생술도 완벽하게 하셨고요. 구급대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오셨으니 제가 할 일은 다 했네요. 그럼 저는. 진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구급대원들이 환자들을 들것에 옮기고 있었죠. 민호가 진수를 따라왔습니다. 기사님,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건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의사, 맞죠? 민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수는 민호를 똑바로 봤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요? 15년 전까지는 외과 의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대리기사일 뿐이에요. 진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15년 전 외과 의사.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혹시 성함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는 순간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신고하신 분들 진술 좀 받아야 하는데요. 진수와 민호는 경찰 쪽으로 향했어요. 진술을 하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계속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진술이 끝난 건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사고 현장은 정리됐고 차들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와 민호는 차로 돌아왔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호는 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차는 조용히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이미 평소대로 돌아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늘 밤의 일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말했어요. 기사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신 모습들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사님은 박진수 선생님 맞으시죠? 민호의 질문에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들키고 말았어요. 네, 맞습니다. 진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내일 시간 되시면 제가 찾아뵙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민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에 다시 한번 말했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진수는 홀로 차 안에 남았어요.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들키고 말았구나. 15년 전 그 환자의 아들에게.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오늘 밤 위급했던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비록 의사 면허는 없지만 여전히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진수는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한강변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오늘 밤은 진수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좁은 고시원 방에서 눈을 떴어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사고 현장, 심폐소생술, 그리고 강민호와의 마주침.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죠.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진수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민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후 3시에 한강공원에서 뵐 수 있을까요?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근처입니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진수는 한참 동안 문자를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3시에 뵙겠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습니다. 5시간 후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진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어요. 65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오후 2시 30분 진수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모두가 평화로운 주말을 즐기고 있었죠. 세빛섬 근처 벤치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어요. 평소의 날카로운 변호사 모습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30대 남자처럼 보였죠. 민호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다가 진수를 발견하고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오셨군요.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앉으시죠.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죠. 봄 햇살이 따뜻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집에 돌아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박진수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15년 전 기사들이 나오더군요. 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의료사고, 환자 사망, 면허 정지, 10억 원 배상, 그런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이름이 강석호, 제 아버지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민호가 진수를 바라봤어요.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죠. 15년 동안 선생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미워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아버지를 잃은 그날부터 선생님의 이름을 저주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수술대 위에서 돌아가시는 꿈을요. 그리고 그 옆에 선생님이 서 계시는 꿈을요.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23. 아버지는 제 자랑이셨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평생 열심히 일하셨죠. 그날도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응급수술을 받으셨죠. 그 수술을 집도하신 분이 선생님이었어요.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수술실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아버지는 아직 50도 안 됐고 할 일이 많다고. 그런데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술이 끝나고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쳐 있었고 눈가가 붉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이 수술 후 회복실에서 심장이 다시 멈췄습니다. 소생시키려 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물을 참으려는 듯 했죠. 어머니가 그 자리에 쓰러지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봤어요. 선생님도 울고 계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단가 제 아버지를 돌려주실 건가요? 진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재판이 있었습니다. 의료과실 소송이었어요. 저희 측 변호사는 선생님의 판단 미스를 지적했습니다. 수술 전 검사가 불충분했다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고. 선생님은 그 모든 걸 인정하셨어요.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죄송하다고만 하셨죠.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닙니다. 민호의 말에 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호는 진수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집에 돌아가서 당시 재판 기록을 다시 찾아봤어요. 변호사니까 접근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재판부가 선생님께 관대했던 이유, 동료 의사들이 제출한 탄원서가
무려 50통이었던 것, 그리고 판사가 최종 판결문에서 언급한 내용들을요. 민호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스캔된 판결문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판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피고인 박진수는 30년간 무사고로 수천 건의 수술을 성공시킨 명의이다. 이번 사고는 환자의 선천적 심장 결함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에 이를 존중한다.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수는 판결문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기억나는 문장이었어요. 선생님 아버지는 선천적으로 심장에 작은 결함이 있으셨습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였어요. 평생 모르고 사셨을 정도로 미세한 기형이었죠. 일반 검사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회복 과정에서 그 결함 때문에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살릴 수 없었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선생님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더 많은 검사를 했어야 했어요. 선천적 결함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어야 했습니다. 30년을 일했으면서도 그걸 예측하지 못한 건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판사도 불가항력이라고 했잖아요. 판사가 뭘 알겠습니까?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환자를 못 살린 건 의사의 실패입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요. 저는 당신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수술 전에 당신과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그런데 못 지켰어요. 그게 제 죄입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모든 걸 받아들이신 거군요.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면허 정지를 받아들이고 10억 원을 배상하신 거요. 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었으니까요. 민호가 다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젯밤 선생님에 대해 더 찾아봤습니다. 옛날 기사들을요.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15년 전 신문 기사들이 떠 있었어요. 명예 박진수, 무료 진료 10년째 수술 성공률 99.8%, 환자들이 가장 믿는 의사, 후배 양성에도 열정적인 외과의 롤모델이라는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사람을 살리신 분입니다. 수천 명을요. 무료 진료도 하셨고 후배들도 가르치셨어요. 동료들이 왜 그렇게 많은 탄원서를 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진짜 의사셨던 거예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천 명을 살려도 한 명을 못 살리면 실패입니다. 특히 그분이 당신 아버지였다면요. 선생님, 민호가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젯밤 병원에도 갔다 왔어요. 사고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이요. 거기서 이수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진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수진, 자신의 제자였던 의사였죠. 수진 선생님이 울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이 15년 전 그날 얼마나 자책하셨는지, 밤새 아버지 차트를 보시면서 뭘 놓쳤는지 확인하셨다고, 수술 후에도 회복실에서 48시간을 지키셨다고, 한숨도 안 주무시고 계속 아버지를 살리려고 애쓰셨다고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수진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선생님은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신다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수술 후에도 계속 연락하시면서 건강을 챙기신다고. 그런 선생님이 제 아버지만 대충 하셨을 리 없다고요.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강석호 씨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선생님, 저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아직 어립니다. 대학생이에요. 졸업할 때까지는 봐야 합니다. 결혼도 시켜야 하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약속했어요. 걱정 마시라고. 제가 반드시 살려드리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을 제가 못 지켰습니다. 민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선생님을 원망했습니다. 법대에 들어간 것도 선생님 때문이었어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의사들의 과실을 밝혀내고 싶었어요. 어제 이긴 그 소송도 의료 과실 사건이었습니다. 15년 걸렸어요. 제가 변호사가 되고 실력을 키우고 드디어 이긴 거였죠. 어제 승소했을 때 처음 떠올린 게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 복수했다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사고 현장에서 선생님을 봤습니다. 주저없이 뛰어드시는 모습, 환자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모습, 심폐소생술을 하시면서 땀을 흘리시는 모습. 그게 진짜 의사의 모습이더군요. 돈도 없고 면허도 없고 대리기사로 일하시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살리려는 선생님을요. 민호가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미워한 사람이 누구였나? 과연 그분은 미워할 만한 사람이었나?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아버지를 진심으로 살리려고 하셨어요. 최선을 다하셨고 실패했을 때 누구보다 괴로워하셨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습니다. 진수는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벤치에서 일어나 진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오해했습니다. 15년 동안 원망했던 것, 미워했던 것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진수가 황급히 민호를 일으켰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저를 원망하는 건 당연합니다.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당신 아버지를 못 살려서, 당신에게 아버지 없는 삶을 살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15년간의 오해와 원망, 죄책감과 슬픔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 보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두 사람은 다시 벤치에 앉았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왜 대리운전을 하세요? 다시 의사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하시나요? 15년이 지났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예요. 의사 면허 재심 청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는 게 인정됐으니까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다시 환자를 볼 자격이요. 있습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젯밤 선생님이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그중 한 명은 선생님 아니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선생님이 여전히 의사라는 증거예요. 면허증이 있든 없든 선생님의 본능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선생님, 제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계속 자책하며 살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실까요?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저도 어젯밤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잖아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요. 그게 제 아버지를 위한 진짜 추도가 아닐까요? 진수의 떨리던 손이 조금씩 진정됐습니다. 제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심 청구부터 시작해서 면허 회복까지 전부 제가 맡겠습니다. 제 전문 분야예요. 민호가 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15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었어요. 이제 용서하셔도 됩니다. 스스로를요. 진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제게 진짜 의사가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15년간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죠. 민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시작하시죠. 이번엔 제가 선생님의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15년 전 제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듯이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어요. 진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65세의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젊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15년간의 원한이 용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같이 하실래요? 제가 맛있는 곳 알아요.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식사하고 싶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어요. 한강변 산책로를 따라서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어요. 진수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짐을 지고 살았는데 이제야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그리고 또 다른 15년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민호도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원한을 품고 살았는데 이제야 자유로워지는 것 같다고.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라고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봄 햇살 속에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미래는 이제 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서울의 하늘은 푸르렀고 거리의 나무들은 짙은 초록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수의 삶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재심 청구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15년 전 재판 기록을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진수를 치료했던 동료 의사들을 찾아가 진술을 받았고 당시 환자였던 사람들의 증언도 모았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박진수 선생님? 물론 기억하죠. 저를 살려주신 분인데요. 무엇이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제 은인이에요. 15년 전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진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고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생계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을 숨기지 않았어요. 손님들에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주저없이 도왔고 필요하면 자신이 의사였다는 걸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진수는 민호의 사무실로 갔어요. 민호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연락했기 때문이었죠. 로펌은 강남의 한 고층 빌딩 20층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사무실이었어요. 민호는 회의실로 진수를 안내했습니다. 큰 테이블에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선생님, 앉으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재심 청구 서류가 다 준비됐습니다. 증인도 20명 확보했고
의학적 소견서도 3곳의 대학병원에서 받았어요. 모두 선생님께 유리한 내용들입니다. 당시 상황이 불가항력이었고 선생님의 의료 행위에는 과실이 없었다는 거죠. 진수는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15년 만에 뒤집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은 억울하게 면허를 잃으신 거니까요. 민호가 서류 한 장을 진수 앞에 밀었습니다. 이건 당시 수술에 참여했던 마취과 의사 진술서예요. 읽어보세요. 진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박진수 선생님은 제가 30년 의사 생활 중 만난 가장 뛰어난 외과의였습니다. 그날 수술도 완벽했어요. 6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환자분의 심장 기형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 결정이었을지 저는 압니다.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서류를 적셨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두 선생님이 다시 의사로 돌아오시길 바라고 있어요. 수진 선생님도 병원 측과 이야기했대요. 선생님 면허만 회복되면 언제든 복직할 수 있다고요. 이수진이 그렇게까지 해줬습니까? 네, 선생님 제자잖아요. 스승을 다시 모시고 싶다고 하더군요. 진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1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의사 면허를 잃던 날, 처음 대리운전 앱을 켜던 날, 밤거리에서 술 취한 손님들에게 무시당하던 날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돕고 살렸던 순간들도 있었죠. 강 변호사님, 진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죄책감에 짓눌려서요. 당신이 저를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못 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용서가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15년 동안 품었던 미움을 내려놓으니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럼 내일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은 한 달 후쯤 열릴 거예요. 그때까지 선생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다시 의사가 되실 준비를요. 알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어요. 진수가 일어서려는데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럼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어머니가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요? 강석호 씨. 부인 말씀이신가요? 네, 제 어머니요. 사실 어머니께 선생님 얘기를 다 말씀드렸어요. 15년 만에 만났다는 것, 선생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면허 회복을 돕고 있다는 것까지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15년 동안 궁금했대요. 그날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5년 전 복도에서 쓰러졌던 그 환자의 부인을 만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2시간 후 진수는 민호의 차를 타고 한남동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진수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죠.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민호의 집은 30평대의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민호가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와. 부엌에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어요. 진수를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어머니, 박진수 선생님이세요. 진수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의 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진수의 손을 잡았어요. 고개 드세요, 선생님. 얼굴 좀 볼게요.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이미 붉어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진수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15년 전 그날 수술실 밖에서 선생님을 봤어요. 하얀 수술복을 입고 나오시면서 우시던 모습을요. 선생님도 괴로워하고 계셨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슬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 남편을. 아니에요, 선생님. 어머니가 진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호한테 다 들었어요. 남편이 선천적 심장 기형이 있었고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요. 15년 동안 저는 선생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선생님도 피해자셨다는 걸요.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 제 남편은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술실 들어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저 의사 선생님 눈빛이 참 따뜻하다고,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남편은 선생님을 믿었어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어머니가 진수를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오신다고 저녁 준비했으니 같이 먹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평범한 가정식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호한테 대리운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요. 힘드셨겠어요. 아닙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수의 밥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었어요. 많이 드세요. 저희 남편도 이 된장찌개를 좋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술을 뜨자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이런 밥을 먹어서요.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도 붉어졌어요. 그럼 자주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선생님, 어머니가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1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남편 없이요. 민호는 학교 가고 일하고 바빴으니까 결국 혼자였죠.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선생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훨씬 더 외로우셨을 거예요. 죄책감까지 안고 계셨으니까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외로워하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선생님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호가 물 한 잔을 따라 진수에게 건넸습니다. 선생님, 한 달 후면 재판이에요. 그때 면허 돌려받으시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제 남편이 돌아가신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선생님까지 인생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남편도 그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호의 확고한 눈빛과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1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진수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자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민호와 어머니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사람을 살리셨어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게 선생님의 길이에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커피 향이 집 안을 가득 채웠죠. 어머니가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 사진 보여드릴게요.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강석호가 나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민호를 안고 있는 사진, 등산 가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회사원이었고 가족을 사랑했고 주말이면 등산 가는 걸 좋아했죠.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저희에겐 세상 전부였어요. 진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15년 전 수술대 위에 있던 환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거기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분을 제가... 선생님,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용서했어요. 진작에 용서했어야 했는데 늦었네요. 이제 선생님도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진수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1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진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민호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진수는 걸어가겠다고 했어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여름 밤바람이 상쾌했습니다.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고 다리 위에 불빛들이 반짝였죠. 진수는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강석호 씨, 진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15년 만에 당신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드님은 훌륭한 변호사가 됐고 부인은 여전히 강한 분이시더군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하실 가족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당신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가족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도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강물로 흘러갔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 아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번엔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그게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저의 속죄예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선생님, 무사히 가고 계세요? 네, 한강변 걷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선생님, 오늘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선생님 만나서요. 저도 뵙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한 달만 기다리세요. 면허 꼭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민호 씨.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선생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선생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제 저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가 됐어요. 전화를 끊고 진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벽에 걸린 의사 면허증을 봤어요. 빨간 정지 도장이 찍혀 있는 면허증이었죠. 조금만 기다려라. 한 달 후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진수는 면허증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괴로움도 없었어요. 그저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진수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수술실에 서 있었죠. 앞에는 환자가 누워 있었고 옆에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진수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준비됐습니다, 선생님.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시작하자. 진수가 메스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에 차 있었죠. 그것은 꿈이었지만 동시에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한 달 후 진수에게 펼쳐질 미래의 모습이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진수의 재심 판결일이었습니다. 이수진을 비롯한 옛 동료 의사들, 진수에게 치료받았던 환자들, 그리고 강민호와 그의 어머니까지 모두가 진수를 응원하기 위해 모였죠. 진수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민호가 사준 옷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입어보는 제대로 된 정장이었죠. 거울을 보니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했어요. 예전의 자신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민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민호의 모습은 전문 변호사로서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반드시 이깁니다. 두 사람은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진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수진이 손을 흔들었고 민호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입장했고 민호가 준비한 서류들이 제출됐습니다. 증인들이 하나씩 증언대에 섰어요. 박진수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10년 전 췌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생존율이 20%도 안 됐어요.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무료 진료를 10년 동안 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런 분이 고의로 환자를 해칠 리 없습니다. 15년 전 그 수술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박진수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증언들이 이어졌고 민호는 완벽하게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했어요. 의학 논문, 전문의 소견서, 그리고 15년 전 재판 기록의 모순점들까지 모든 것이 진수에게 유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수가 증언대에 섰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진수, 15년 전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15년 전 저는 강석호 씨의 응급수술을 집도했습니다. 6시간의 수술이었고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실에서 환자분께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어요. 선천적 심장 기형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48시간 동안 환자분 곁을 지키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동안 저는 그날을 후회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그 수술실을 봤어요. 무엇을 놓쳤는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것을요. 다만 운명이 제 편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15년 전에는 모든 책임을 지셨습니까? 환자를 잃은 건 의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요. 저는 유족에게 미안했고 그 미안함을 책임으로 지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스스로를 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대신 더 많은 사람을 살려서 속죄해야 한다는 것을요.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어요. 재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 시간이 왔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진수에 대한 15년 전 의료과실 판결을 재검토한 결과 당시 상황이 불가항력적이었음을 인정합니다. 환자의 선천적 심장 기형은 일반적인 검사로는 발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수술 전후로 최선의 의료 행위를 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면허를 회복시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치며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다가 곧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고 민호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만에 정말로 의사 면허를 되찾은 거예요. 민호가 다가와 진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해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사람들이 진수를 둘러쌌어요. 악수를 청하는 사람들, 축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진을 찍자는 사람들, 모두가 진수의 복귀를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수진이 진수 앞에 섰어요. 선생님, 병원으로 돌아오세요. 외과에서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수진아, 내가 정말 돌아가도 될까? 물론이죠. 선생님은 우리 스승이세요. 그리고 최고의 외과의시고요. 진수는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제자였던 이 젊은 의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서울의 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박진수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외과로 복직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환자 차트를 보는 것이 낯설었죠.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환자를 대하는 법, 차트를 읽는 법, 동료들과 소통하는 법. 모든 게 자연스럽게 돌아왔습니다. 첫 수술날이었어요. 10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진수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15년 만에 수술이었으니까요.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수진아, 떨리는구나. 15년 만이라서. 괜찮으세요. 선생님은 할 수 있어요. 자전거 타는 것처럼 몸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고맙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담낭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진수에게는 중요한 시험이었죠. 준비됐습니다, 선생님. 수진이 말했습니다. 옆에는 마취가 의사와 간호사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진수를 믿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환자를 내려다봤어요. 마취된 환자의 평화로운 얼굴. 이 사람의 생명이 지금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진수가 메스를 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경력이 손끝에서 살아났어요. 첫 절개가 정확했고 그 다음 동작들도 완벽했습니다. 수술은 1시간 만에 끝났어요.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도 안정적이었죠. 봉합 완료했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수술실 안에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세요. 완벽했어요. 진수는 마스크를 벗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사람을 살렸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이었죠. 수술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구나. 65세지만 여전히 할 수 있구나. 그날 저녁 민호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커피 2잔을 들고요. 선생님, 첫 수술 축하드려요. 고맙네.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아니었으면 오늘이 없었을 거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해내신 거예요.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며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선생님, 그런데 오늘 뭐 하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오늘? 퇴근하면 집에 가야지. 아니요, 밤에요. 밤 10시쯤에요. 진수가 민호를 쳐다봤어요. 왜? 무슨 일 있나? 선생님, 대리운전 앱 아직 지우지 않으셨죠? 그건 아직 그대로 있는데 왜? 민호가 웃었습니다. 저 오늘 밤 술 한잔 할 건데요. 선생님이 태워주실 수 있어요? 진수도 웃었습니다. 그래, 태워주지. 옛날 생각도 나고. 그날 밤 10시, 진수는 다시 대리운전 앱을 켰어요. 민호의 콜을 받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죠. 민호가 있는 곳에 도착하자 민호는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모습이었어요. 술 안 마셨네? 네, 안 마셨어요. 그냥 선생님 차 타고 싶었어요. 이 녀석이. 진수가 웃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디로 갈까? 한강이요. 그냥 드라이브예요. 차는 조용히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가을 밤바람이 상쾌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응, 지금이 가장 행복해. 저도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15년 동안 품고 있던 미움을 내려놓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진짜 정의가 뭔지 가르쳐 주셨고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대리운전 계속 하실 거예요? 응, 할 생각이야. 네. 왜요? 이제 의사로 돌아오셨는데? 낮에는 의사로 일하고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할 거야. 민호가 놀라 진수를 쳐다보았습니다. 2개를 다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나는 아직 건강하거든. 그리고 말이야. 진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을 만나지. 하지만 밤거리에는 다른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술 마시고 집에 가야 하는 사람들, 늦은 밤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지. 민호는 진수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야. 65세에 깨달았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2026년 봄이었어요. 진수는 낮에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엔 말렸지만 이제는 이해했어요. 그게 진수가 사는 방식이라는 것을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진수는 대리운전 콜을 받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픽업 장소에 도착하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수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차에 탔어요. 그리고 진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리운전을 하세요? 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신데 힘드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건강합니다. 66세지만
아직 일할 수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희 할아버지는 65세에 은퇴하셨는데 은퇴가 끝은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죠. 젊은 남자는 진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있으시다. 저도 나이 들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존경합니다. 제 롤모델로 삼을게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젊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뒤돌아보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니까. 다음 콜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앞이었어요. 진수는 익숙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7년 봄, 진수는 67세가 됐어요. 여전히 낮에는 의사로,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이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대리운전 손님들 중에는 진수를 다시 찾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퇴근하려는데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회식 가시는 거죠? 응? 무슨 회식? 외과 전체 회식이요. 오늘 선생님 복직 1주년이잖아요. 아, 맞다. 그게 벌써 1년이 됐구나. 네, 빨리 가요. 다들 기다려요. 회식 장소는 병원 근처의 한정식집이었어요. 외과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죠. 진수가 들어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자리에 앉자 수진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박진수 선생님의 복직 1주년을 축하하며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건배. 건배. 사람들이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진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 밤에 대리운전 그만하시면 안 돼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한 젊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진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오히려 대리운전하면서 배우는 게 많아. 병원에서는 환자로만 만나지만 거리에서는 그냥 사람으로 만나거든. 그게 좋아. 역시 선생님이세요.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진수도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선생님, 오늘은 대리운전 안 하시는 거죠? 아니, 할 거야. 아직 10시밖에 안 됐잖아. 일부러 술도 안 마셨고, 오늘은 좀 쉬세요. 괜찮아. 나는 일하는 게 좋아. 진수는 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자기 차로 갔어요. 시동을 걸고 앱을 켰습니다. 익숙한 초록색 불이 깜빡였죠. 첫 콜이 들어왔습니다. 강남역이었어요. 좋아, 가자. 진수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밤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진수는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65세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66세에 다시 찾았어. 그리고 67세인 지금도 여전히 일할 수 있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30대 여성이 서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로 가시나요? 광화문이요. 여성이 차에 탔습니다. 진수는 안전하게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일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야근했어요. 정말 피곤해요. 그럼 편히 쉬세요. 조용히 모셔다 드릴게요.
감사해요, 기사님. 여성은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진수는 더 조심스럽게 운전했어요. 잠든 손님을 깨우지 않으려고요. 30분 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다 왔습니다. 여성이 눈을 떴습니다. 벌써요? 제가 잠들었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편히 쉬셔야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왔어요. 여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콜을 기다리며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강석호 씨,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 아들도 훌륭하게 크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띠링. 다음 콜이 들어왔습니다. 진수는 수락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진수의 마음은 밝았어요. 67세.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고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죠. 그리고 박진수의 마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차는 올림픽대로 밤거리를 조용히 달렸어요. 한 명의 의사이자 대리운전 기사인 67세 노인의 차였죠. 하지만 그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여전히 누군가의 희망이었으며 여전히 달릴 수 있는 그의 밤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